안녕하십니까. 생방송 투데이 박광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현진입니다. 어제와 오늘 모처럼 중부지방에는 맑은 하늘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요. 심지어는 산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형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지형이 바꿔서 지도까지 수정해야겠습니까? 네. 자, 걱정이 또 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가을 장마가 또 예보되어 있는데 네. 피해가 있던 지역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자, 세상 구석구석 소식을 전해드린 생방송 투데이, 오늘도 김주환 아나운서와 김상균 박사님 먼저 만나보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주변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 김주입니다. 제 옆에는 김상균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상균입니다. 네, 오늘 첫 소식입니다. 2011년도 1분기 국내 가계 빚이 무려 800조 원이라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. 이런 가계빚 대란을 막기 위해서 극약 처방이 내려졌습니다. 바로 신규 대출 중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느닷없는 신규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서민들입니다. 자세한 소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어제부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가계자금이 8월 말까지 중단됐어요. 농협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했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아파트 잔금 대출도 있고 중도금 대출도 있는데 그런 거 못 받으니까요. 지난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자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둔 건데요. 은행별로 특단의 대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출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는. 부동산 비수기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.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보다는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.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쓴답니다. 느닷없는 신규 대출 중단에 낭패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 뿐입니다. 돈 필요한 사람들이 다 2금융이라든지 2금융 안 되는 사람들은 사채로 빠지겠죠. 오늘 오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꼭 필요한 가계대출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. 부디 서민들 숨통죄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. 무섭게 오르는 전세가, 당국은 올해로 세 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놨는데요. 현재 주택 세 채 이상 세를 놔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한 채만 세를 놔도 혜택을 주겠답니다. 매입 임대 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. 지난 2월 5채에서 3채로 낮추자 임대주택 물량이 9,800호나 늘었습니다. 이번 조치로 그 이상 늘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, 또 다세대 주택 2만 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비가 뻥튀기 됐습니다. 이게 2차가 11km 정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시내 주행 시에는 한 7km. 실제로 연비 검사를 해봤더니 자갈길과 오르막에서 뚝뚝 떨어지는 연비. 에어컨을 켜거나 엑셀 한 번만 밟아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7.2km에 그쳤습니다. 국산 12개 차 중에 공인 연비가 평균 23.7%나 부풀려졌는데요. 이렇게 공인 연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건 1970년대 도로는 좋고 자동차는 많지 않았던 미국 도심 상황을 고려해서 연비 측정 방식을 정했기 때문이라는데요. 모든 운전 상황을 감안해서 고안된 계산법에 따라 나온 연비와 실제 연비가 똑같습니다. 새 연비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 연비는 지금보다 20%가량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. 네, 이 자동차 연비가 무려 24%가량이나 뻥튀기 됐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. 정확한 자동차 연비는 내년부터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 소식 준비했습니다. 이 보통 주부들이 냉장고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일 텐데요. 대개는 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버리기 마련이죠. 그런데 앞으로 이 음식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. 바로 유통기한과 음식을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비기한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이 소식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. 정부가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현재 유통기한의 대부분은 최상의 품질기한에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일정량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다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랍니다. 유통기한 때문에 생긴 반품 비용은 연간 6,500억 원.